자, 페이지 147쪽 가봐. 수능 실전 문제 한번 봐봐. 자, W에서 Z, 우리가 X에서 Z, W에서 Z, 원소가 몇 종류인지 알아야 돼. 알파벳 좀 알아둬라. 그것도 헷갈려서 헤맨다, 애들. 8에서 13이니까 세트 1이야. 그지? 그 중에 3개의 홀연자수가 모두 같대. 1이야, 100%. 그지? 1자리밖에 없다. 그러면 누구겠냐? 9번, 11번, 13번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W, X, Y는 9번, 11번, 13번이고 이 나머지 Z를 찾으면 되는데 뭐 세 번째 줄은 네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원자과 전자수와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란다. 그럼 이건 경우의 수 문제잖아. 그지? 네. 이온 반지름은 너가 생각할 때 원자 번호 큰 애가 제일 작잖아. 맞지? 네. 그러면 우리는 WXY 중에 하나는 13번인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네. 그러면 WXY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예를 들어 기억이 이온 반지름이 했나 뭐 Y가 이온 반지름이어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기억이 이온 반지름이면 Y가 누구다? 우리가 13번 알루미늄이라고 잡아야 되고 Z는 뭐가 돼야 돼? 뭐 8번 산소 정도가 돼야 돼. 무조건. 맞지? 네. 그러면 해당 사항 되지 이거는. 그래서 구분이. 그잖아? 그러면 이제 니은을 가봐. X가 누구여야 돼? 13번 알루미늄이어야 되고. 그치? 네. 그럼 이온 반지름이라면 W가 뭐여야 돼? 산소여야 되는데 아니잖아. 홀전자수 2 아니야 걔는. 끝난 거라고. 기억이 바로 뭐라고? 이온 반지름이고 니은이 무엇이다? 원자과 전자수가 된다면. 그치? 우리는 Z는 3이잖아. 원자과 전자수가. 그죠? 네. 그 다음에 Y는 뭐가 될 거냐? 우리가 자 W, X, Y에서 W가 제일 크지? 원자과 전자수. 그럼 이건 플로린 잡아야지. 7. 맞죠? 그 다음에 X가 되고 나트륨. 그죠? 그럼 Y는 우리 3이잖아. 3. 네. 왼쪽에서 Y를 13번 알루미늄을 잡았으니까 그럼 Z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8번 산소가 되는 거지. Z는. 그게 6이잖아. 원자과 전자수. 그러면 해당 사항 됐지? 그래서 기억은 무엇이다? 이온 반지름이 되는 거지. 기억은.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제2 이온을 봐. 제2가 나왔잖아. 우리 Z 뭐라고 잡았어? 산소라고 잡았잖아. 네. W 플로린 잡았잖아. 제2는 산소가 질소 자리로 가고 플로린이 산소 자리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산소가 더 커요. 알았니? 그래서 제2 이온의 에너지는 Z하고 W. 그럼 누가 더 크다? Z가 더 크다. 맞는 표현이야.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압. 그럼 이건 분명히 뭘 물어볼 거냐? Y하고 X면 우리가 봤을 때 X는 나트륨이잖아. Y는 누구였냐 아까? 알루미늄. 유액전화는 일반적으로 수능에서는 같은 주기만 물어 항상. 왜? 같은 족에서는 차이가 있잖아. 그쵸? 저기 세트 1에서는 변하면 예외잖아. 그래서 X가 번호가 좀 작죠? Y가 번호가 좀 크고요. Y가 크다고 하셔야 됩니다. 니은 비그시 정답이네요. 아셨어요? 네. 이게 3점짜리 이 정도 나오는 문제라면 시간이 막 잡히는 건데 너가 경우수를 잘 잡으면 돼요. 이온 반지름만 알면 잘 잡힐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기 149쪽에 6번 봐봐. 조금 이제 난해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Z 스타라는 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환이잖아. 그럼 같은 뭐에서는 원자 번호 자체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 큰 놈이 Z스타가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17, 19, 20이야. 세트 2야. 그럼 누가 제일 세? 유액전환. 17번이 제일 세다고 조심하라고 예외가 나왔다고. 그리고 20번이 세고 19번이 그 다음 작은 거야. 이해 갔지? 그렇다면 일단 왼쪽에 원자 반지름분에 이온 반지름 했는데 금속은 1보다 어때? 금속은 1보다 작잖아. 비금속은 1보다 크고. 그러니까 C가 CL이야 100%. 맞지? AB가 누구냐는 거지. AB가. 근데 대부분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은
네가 해석을 할 때 그냥 이온 반지름으로 해석해도 답이 나와. 알았냐? 네. 누가 더 커? B가 더 크지? 네. B를 나트륨이라고 봐도 된다. 알겠죠? 네. A는 거기에 있는 칼슘, B가 칼륨이구나. A가 칼슘. 이렇게 보면 대충은 볼 수 있다. 그래서 B가 칼륨, A가 칼슘 놓고 풀면 된다. 알겠냐? 네. 그런 것들 좀 봐도.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제 3단은 넘어갑니다. 자, 어려운 거 다 넘어왔다니.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아마 1학기 기말고사가 화학결합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화학결합까지. 자, 이쪽은 무조건 다 맞아야 돼. 이쪽은. 먼저 거기 보면 화학결합이라는 게 딱 뜨는데요. 우리 여기를 한번 찍고 갑시다. 우리 원소라고 하는 커다란 성분의 종류를 비교하면 금속과 누가 있어요? 비금속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결합하는 경우의 수라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 금속, 금속이 만나든가, 비금속, 비금속이 만나든가, 금속, 비금속이 만나든가. 순서대로 본다면 우리가 화학계열의 경우의 수를 보면 첫 번째 경우의 수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둘이 만나면 보여지는 건 딱 하나야. 100% 화합물이어야 돼. 맞지? 이 화학식 안에는 대문자가 2개 떠야 된다고. 그리고 먼저 뭐부터 떠? 금속부터 뜬다. 이게 누구냐? 봐. 얘들끼리는 반응 안 하거든. 근데 얘가 뭐로 바뀌고? 양이온 되고. 얘가 뭐로 바뀌어? 음이온 돼서 결합하면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이온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은요, 금속 원소를 포함한 100% 화합물. 두 번째,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요, 원소로도 존재하고 화합물로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거. 이렇게. 원소로도 존재하고 화합물로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 둘이 서로 다르면 안 돼. 이래야 되죠. 자기 자신하고밖에 결합 안 한다. 그럼 얘는 100% 뭐만 존재한다? 원소만 존재한다. 이런 거죠. 원소로만 존재한다. 자, 근데 화학이 뭐의 학문이지? 전자.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화학결합은 전자가 관여한다는 거야. 그럼 이런 전자가 관여하는 증거, 화학결합이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는 무엇을 확인할까? 예로 확인한다는 거지. 바로 전기분해. 전기분해는 전자를 흐르게 해주는 거잖아. 전자를 움직이게 해주는 거잖아. 결국 우리가 어떤 물질을 분해했을 때, 분해를 하게 되면 화합물이 뭐로 바뀌어? 원소 1, 원소 2로 바뀌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면 전기 분해가 된다는 건 결국 물리적인, 물리학적인, 물리학에서 다뤄지는 전기, 전자의 이동을 있게 만든다 이거죠. 끊어진 도선의 전자를 움직이게 해주는 전압이 생긴다는 건 입자들이 전자를 운반한다는 거거든.
그게 통한다는 건 어쨌든 화학결합 내에 전자들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증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이 있어, 처음에. 대표적이 누구냐? 이 물질이라고 분자거든. 그것도 분자. 대표적으로 우리야. 이것의 전기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가 된다면 이 물의 원자들 간의 결합에도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 물은 비전해질이거든. 물은 중류수잖아, 중류수. 전류를 통하지 않아요. 비전해질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류를 일단은 흐르게 해서 이 물이 전기 분해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필요한 물질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전해질을 첨가해줘야 돼요. 이게 출발이에요. 그럼 이 전해질이 누구냐? 이온결합 물질이야. 이 이온결합 물질. 근데 이 전해질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 고급 과정인데 이거는 화투에서 배운다. 전해질이 되려는 조건이 몇 개 있어. 그 조건을 문제를 묻는다. 문제 삼을 수 있죠. 그래서 전해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일단 우리 물을 전기 분해하면 누구누구가 발생해야 돼? 수소하고 산소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건 참고야, 참고. 물의 전기 분해 첨가 전해질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일단 음극에 가서요, 수소를 발생시키는 양이온이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구냐? 칼륨이온, 칼슘이온, 나트륨이온. 요런 이온들이 누구보다 물속에는 얘가 존재하거든. H2O보다 이렇게 얘기해. 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뭐 잘 된다? 아, 이렇게 하자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리로 갈수록 환원자가 된다. 좀 부끄럽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이제 수소이온이거든, 말 그대로. H3O 플러스인데, 물속에 존재하는 수소이온보다 환원 잘 안 되는 놈을 집어넣어라. 그럼 얘들 대신에 얘가 먼저 환원돼서 나온다는 거야. 이 이온들 대신에 전자를 더 수소가 훨씬 빨리 받는다. 자, 양극으로는 황산, 다원자 이온이에요. 탄산, 질산, 플로린, 요것들이 OH- 이게 이제 물속에 존재하는 애죠.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될 돼요. 그러니까 물속에 존재하는 애들이 얘들이거든. 얘하고 얘. 얘보다 산화 잘 안 되는 물질이 들어가야 얘들이 산소로 나와. 이게 이제 산소로 나오고, 얘는 뭐로 나오고? H2.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려면 이 앞에 있는 물질을 조합해서 집어넣어야 돼. 예를 들어 NaOH, 아주 훌륭한 전해질 NaOH. 그 다음에 H2SO4, 물분황산, 마찬가지고. 이런 거랑 조합을 해서 전해질을 집어넣지. 물론 탄산가스 못 넣는다, 이건 앙금이라. 알겠어? 그런 건 참고로 가두고.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전해질을 집어넣고 이제 우리가 전기분해를 할 거 아니야? 전기분해는 이렇게 되겠죠. 봐요. 일단 이런 식으로 관을 놓습니다. 물론 여기에 건전지 극을 때리죠. 극을. 근데 이 건전지 도선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도선이 끊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하죠, 당연히. 그래 놓고 수상치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수조를 넣고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전해질을 첨가하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러고선 지켜본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기포가 발생한다.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지?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써줄까? 어디가 기포가 많아? 오른쪽이 많지. 그래서 여기를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그럼 뭐를 봐야 돼? 공간을 보는 거야. 저 공간. 여기 공간이 더 넓지. 기체양이 많다라고 보는 거지. 저기. 여기 기체양이 적다라고 보는, 물높이 보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물을 집어넣고 이렇게 전기 분해를 시작되면 이 기포가 생기는 이유는 이 수용액 속, 용액인지 말 그대로 수용액 속에서 전자들, 도선의 전자를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거야. 자, 이쪽으로 가서 전자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지. 그럼 무슨 이온이 같다는 얘기야? 음이온이 같다는 거야. 음이온이. 플러스고 음이온이 가서 전자를 내놓고. 그러면 이쪽은 무슨 이온이 가서 양이온이 가서 그 전자를 뭐 하는 거지? 소비시키는 거지. 전자를. 알았어요? 그런 형태가 이어지면 도선이 끊어져도 전류가 흘러요. 계속. 이 전해질의 특징이죠. 그러면 이들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음극에서는 양이온이 끌려가서 전자를 받겠지.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극 과정을 보면 이렇게 4H2라는 게 있어요. 얘가 가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수산화이온이 나오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볼 건 이해요. 알았지? 그 다음에 양극에서는 누가 가서 사실 산소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음이온이 가서 전자를 내놓는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 H2O가 이런 표현을 써요. 얘가 가서 전자를 내놓고 O2가 되는 거죠. O2가. 그 다음에 4H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내놓는다. 이렇게 얘는 전자를 받는다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는 플러스 H 뭐가 빠졌네. 전자 4개를 받아서 이런 표현이 빠졌네.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라고. 그냥 이렇게 해석해봐. 수소이온이 음극으로 가. 그럼 전자를 하나 받겠지? 얘가 되는데 원래 물질이라는 거 공유결은 이렇게 2가 돼야 돼. 이원자 원자. 그럼 전자를 몇 개 받아야 돼? 이렇게 2개를 받아야 얘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여기도 가는 건 이렇게 산소 이온이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 얘가 되어서 전자 2개를 내놓는데 얘는 이것도 역시 물질이 된다. O2. 그럼 얘가 2개 필요하지? 전자를 몇 개 내놓겠어? 4개를 내놓는 거야. 한꺼번에. 주고받는 전자는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4개로 바꾸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지금.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음극을 뭐 하는 곳이다? 전자를 받는 곳인가 환원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양극은 산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물의 전기 분해에서는 요거를 딱 정리해 놓고 외워라. 무엇이냐? 요거다. 사자성어처럼 외워야 돼. 무슨 뜻이겠냐? 수소는 마이너스, 산소는 플러스. 이 뜻이야. 두 번째. 무슨 뜻일까? 수소는 가연성, 산소는 조연성이라는 거야. 수소는 스스로 탄다는 거지. 스스로 타니까 무슨 소리를 내면 탄다? 펑 혹은 퍽 소리를 내. 산소는 남 타는 거 도와주잖아. 확 하고 타올라. 이렇게 마이크가 나와. 됐지? 그 다음 마지막.
수소는 얼만큼이 잡히고 이 탄소는 1 이게 곱하기 수이산이. 수마산불, 수가산조, 수폭산화, 수이산조 외워놔. 알았냐? 네. 이게 물의 전기분해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반드시 뭐를 넣어준다? 전해질.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해라. 전기분해하면 음극이나 양극이나 일단 다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지. 이런 형태. 분자 형태. 뭐라고? 이원자 분자 형태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비금속 중에 음극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비금속은 음이온이니까. 알았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이 물의 전기분해다. 알겠냐? 네. 자, 그렇다면 염화나트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는 결론이 이 전기분해가 이온결합, 전기분해하든 공유결합물질, 물을 전기분해하든 전자가 화학결합에 관여한다는 증거라고 했어. 그지? 네. 자, 염화나트륨을 전기분해할 때 아까 참고로 적어준 거를 잘 보면 수소이온보다도 환원이 잘 안 되는 애가 나트륨 이온이 있었단 말이야. 아까 결국 얘를 물속에서 전기분해를 했을 경우 나트륨이 석출되지 않아요. 수소가 나오지. 그래서 얘들은 이런 형태로 처음에 NaCl 이거 고체지. 소금이야 소금 말 그대로. 알겠니? 네. 얘를 이렇게 하는 거지. 뭐를 해서 가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얘가 돼. 녹육액. 중요한 거 이거 물리변화 화학변화야. 물리면. 그래. 그러면 자 얘가 얘로 되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나뉘지. 양이온, 음이온으로 자유롭게 나뉘잖아. 물리변화 화학변화야. 그런 걸 자꾸 틀린다고. 애초에 얘들은 이렇게 있었던 거야. 애초에 아. 붙어만 있었을 뿐. 근데 얘가 떨어진 거지. 얘들은 이온 결합력이라는 것 자체가 정전기적 인력이거든. 전기력은 원래 있어도 작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야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물, 이건 물리변화라고 잘하는 친구들이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 나뉩니다. 그러면 화학변화인 줄 알아. 애초에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되었다는 거지. 화학변화는 전자가 관여해야 돼. 알았지? 네. 이 NaCl 얘와 얘를 전기분해하는 거야. 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용융 상태란 말이야. 알았니? 얘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이런 상태라고. 용융 상태. 자, 음극으로 누가 간다? 음극으로 당연히 나트륨 이온이 갈 거야. 얘는 금속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 받으면 그냥 이게 돼요. 물질이 나트륨 이렇게. 자, 양극으로 누가 가겠다? 염화이온이 가겠지. Cl 마이너스. 가서 Cl이 되고 전자를 내어놓는데 얘는 무조건 이런 형태란 말이야. 분자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 몇 개가? 두 개가 몇 개를 내어놓는다. 이래야 물질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주고받는 전자수가 동일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두 개를 받게 되고, 그래서 두 개가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두 개의 나트륨. 그래서 몇 대면? 이게 몰수야, 몰수. 이런 식으로. 2대1로. 근데 네가 봐야 될 건 이거지. 음극에서 누가 나오더라 이거지? 양극에서는 뭐가 나오더라? 이게 바로 뭐다? 금속이다. 봐라, 얘도 원소고 얘도 원소다. 알았냐? 근데 분자들은 이런 형태로, 금속은 이런 형태로 줘진다. 알겠어? 네. 그러니까 정확히 봐봐.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 무조건 물이다. A2, B2 이런 식으로 음극양극이 모두 분자 형태로. 근데 얘는 음극이 C
이러면 아 이거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확인한다. 그게 바로 155쪽의 얘기다. 알겠지? 네. 자, 이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 옥택규칙 뭐예요? 자, 이런 얘기야. 선생님이 아까 화학결합 적어줄 때 몇 종류 적어줬어? 3개지? 네. 무슨 결합 처음? 이온결합. 두 번째는? 공유결합. 그래. 우스갯소리지만 금속을 남자로 취급하는 거야. 비금속은 여자로 취급하고. 자, 남자는 정자를 내놓지. 그래서 전자를 내놓는 거야. 여자는 정자를 받아야지. 생명과학이야, 그지? 그럼 전자를 받는 거고. 그럼 남녀가 결혼하면, 그지? 잘 살다가 싫으면 이온. 이혼결합. 남녀니까. 근데 여자애들 결합은 공유라고 하거든.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영화가 사람을 다 걸어놨지, 심리학적으로 여자들끼리 유대감이 더 끈끈합니다. 그래서 남녀공학 다녀봤지? 네. 그럼 남자, 여자애들이 친한 그룹이 있잖아. 근데 그 중에 남자애들이 싸우잖아? 그럼 여자들이 뭐라고 안 해도 남자애들은 1시간 만에 화해하고 어깨동 먹고 다녀요. 근데 여자들이 싸우잖아? 끝이에요. 그 모임이 깨집니다. 어설프게 남자애들이 걔들 둘 엮어주려고 덤벼들었다가 개차반대죠. 그럼 걔들은 절대 죽을 때까지 얼굴한 거야. 남녀들로 다릅니다. 그러면 여자애들이 만약에 근데 그 시기를 넘어서 진짜 끈끈한 유대감을 갖는다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만나. 가족끼리도 만나. 그러니까 공유결합, 여자와 여자들의 만남이 제일 세다. 공유결합. 그럼 금속결합 뭐라고 해석했어? 남자와 남자의 만남이잖아. 근데 너도 알잖아. 남자라는 건 자기밖에 몰라. 솔직히 말하죠. 그잖아요. 남자애들이 봐봐요. 생각을 해봐요. 금속과 금속이 화학 반응하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남자 학교는 야간 차려서 끝나고 학교할 때 그죠? 잘 학교하는데 친구가 어깨 먹으면 싸움 나요. 안 그래요? 팔짱을 낀다? 그럼 전교생이 달려도 인간인식에 찰걸요? 근데 여학생들 봐봐요. 8명이 막 팔짱 끼고 걸어가지고 차 맞고 막 도로 막. 그 정도로 남자들은 자기 혼자만 돕고 다녀. 알겠죠? 그래서 금속은 자기 자신하고 만약에 그런 금속에 다른 금속이 첨부됐다. 그 합금이야. 그 혼합물이야. 이해 갔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결합은 누구냐? 금속 결합은 빠지는 거예요. 금속은 자기 자신하고 결합 안 하잖아. 걔들은 규칙적인 룰이 좀 다른 특이한 결합이라고 빼버리고 이온 결합과 왜 공유 결합은 전자가 관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자, 모든 원소는 전자 배치가 누굴 따라간다? 18제곱원소를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세트 1, 세트 2를 배운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공유 결합을 하든 이온 결합을 하든 왜 전자를 서로 공유하고 왜 전자를 잃고 얻느냐?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알았어? 그래서 옥택 규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부분의 원소들이 8전자 궤도를 따른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안정한 전자 배치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왜? 수소 같은 경우는 옥택 규칙이라는 말을 따르지 않거든. 수소는 누구랑 전자 배치가 똑같으면 그래. 헬륨. 그럼 걔는 듀엣이라고 해. 듀엣 규칙. 우리가 가수들 남녀가 나오면 듀엣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걔는 듀엣 규칙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듀엣과 옥텟을 모두 망라하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냥 안정한 전자 배치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알겠지? 네.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르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그래서 양면음인이 되거나 그지? 그렇게 전하를 떼었기 때문에 결합하는 게 이온결합이고요. 공유는 지들이 갖고 있는 전자를 서로 공유를 해서 누이 좋고 매우 좋고 그게 공유결합이 된다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거기 156쪽에 보면 양일되는 원리를 보여주죠. 맨 밑에. 근데 이거 우리 이온반지에서 배웠잖아. 네. 그래서 양이온들은 껍질이 사라진다. 양이온들은 껍질이 사라진다. 그래서 금속 원소들의 원자 반지름보다 양이온의 반지름이 더 준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고? 그 양이온 반지름을 보고
설명하는 거야. 자, 그 맨 밑에 그림 봐. 156 맨 밑에 마그네슘 이온하고 산화이온 보이냐? 그지? 그래 놓고서 그 밑에 기억력에 대해서 이런 말이 써있다. 이 두 원소는 같은 주기냐 아니냐? 질문한 거야. 이러면 죽는다. 뛰어나라 어깨 짚고 정수리 차기. 이거 한번 한다. 그 마그네슘 이온하고 산화이온 있잖아 내 밑에. 네. 이 두 원소는 같은 주기냐고 아니냐고. 출제자가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경험하러 네가 온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이온 물어봤어 원소 물어봤어? 이온. 나는 분명히 이 두 원소가 같은 주기냐고 물었는데 너는 그냥 머릿속에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온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어떻게 이온이 주기가 있어 이 자식아. 원소가 주기가 있지. 얘들 같은 주기 원소야 아니야? 아니요. 누가 더 원소 주기가 커? 마그네슘. 그래. 간단한 건데 대답을 안 하니까 죽으려고. 완전 삐졌어. 자, 157쪽 가봐. 1번 그림은 물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낸 것인데 그림에 딱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써줬네. 수마산불하냐. 마이너스 극인 A가 수소기체, B가 산소기체가 되는 것이다. 됐지? 그리고 황산나트륨은 아까 칼카나마 기억나니? 황산탄산, 인산, 질산, 플로린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게 이 전해질이야. 자, A와 B에 보이는 기체는 수소하고 산소라고 적으면 되고 부필이 수이산이야. 2대1 맞지? 근데 질문 하나. 수소기체 2몰이면 몇 g이냐? 2몰이요? 몇 g? 2g. 너 수소 분자식이 어떻게 돼? 수소 H2. 분자량은? 2요. 진짜야 가짜야? 가짜. 진짜로 바꿔봐. 왜 안 나와? 진짜로 바꾸라고. 내가 뭐 없는지 모르지 너. 대답을 할 수가 없지. 네. 1몰은 2g. 우리가 몇 번이나 했어 이씨. 진짜로 바꾸면 1몰은 2g. 아. 자 이씨. 아 자꾸 헷갈려요. 당연하지. 그게 완벽하게 돌아야 네가 빨리빨리 푼다니까. 그럼 2몰은 몇 g? 4g. 그렇게 하면 되잖아. O2 분자량 얼마? 32. 그렇지. 진짜로 바꾸면 뭐라고 해야 돼? 1몰 몇 그램? 32. 그렇지. 근데 이게 1몰이잖아. 그치? 2대 1이니까 32g. 질량비가 몇 대 몇이? 1대 8. 이렇게 바꿀 수도 알아야 된다고. 알았냐? 네. 쓸쓸하다. 자, 2번 봐봐. 이게 이온 결정이야. 이온 결정은 있잖아. 화학식 자체가 실험식이야. 간단한 정수비를 나타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가열하잖아? 그럼 이온이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야. 그때 전기분해를 하겠다. 자, 가나에서 모두 전기전성이 있다? 고체로 뭉쳐있을 때는 전도성이 없어.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X. 나를 전기분해하잖아? 양극에서는 X2 형태의 기체가 발생하겠지? 그게 염소기체야. 황록색 기체. 다음 3번. 나를 전기분해하면 음극에서는 나트륨이 나오죠. 맞습니다. 3번. 비활성 기체와 옥텟 규칙에 대한 설명이야. 모든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너 헬륨은 2개. X. 18족 이외의 원자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 맞아. 다음.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잃거나 얻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를 이룬다. 이걸 세트 1, 2에서 배웠단 말이야. 4번. AD 중에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양이온이 될 수 있는 건 누굴까? C랑 D겠죠. 지금 이게 세트 1인 건 알죠? 네. 그 다음 AD 중에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음이온이 되는 것은 A, B죠. 다음 A에서 D는
안정한 이온일 때 같은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를 똑같이 맞춰. 이에 해당하는 비활성 기체는 네온이겠죠. 세트 원이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5분 지렸다가 이제 이온 결합을 많이 합시다.